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에는 사람들의 이용 목적이나 서식지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는 인위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자연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인위 분류의 예시를 보면 식물을 육지에서 자라는 것과 물에서 자라는 것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네요. 그런데 생물을 이렇게 사람의 편의대로 분류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물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자연 분류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 분류한 것을 보면 식물이 씨앗으로 자손을 퍼뜨리는지 혹은 포자로 자손을 퍼뜨리는지로 구분하였고 그 다음에 동물을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로 분류를 하였네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달라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물 고유의 특징으로 생물을 분류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생물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람쥐와 비슷한 동물은 오징어처럼 뼈가 없는 동물보다는 뱀처럼 뼈가 있는 동물이 좀 더 가까운 동물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분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생물의 특징에는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나 속 구조, 번식하는 방법, 유전자 특징 등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소는요, 집이 속해 있는 지역을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집 사이에서 누구든지 쉽게 주소지에 있는 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물을 분류할 때도 주소처럼 체계적인 단계를 두어가지고 분류하면요, 생물의 특징과 생물 사이의 관련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을 큰 분류 단위인 개부터 점차 작은 분류 단계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분류 단계라고 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단위는 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개에 속하는 생물 무리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생물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분류 범위를 좀 더 좁히면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분류 단계에 맞춰서 한번 분류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고양이는 가장 커다란 동물계에 속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물계 중에 뼈로 변할 수 있는 세포를 가진 동물들이 있겠죠. 그런 동물들이 모인 것을 척삭동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척삭동물문에 속하고 있는 동물들 중에는 포유류에 속하고 있는 동물들이 또 따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은 포유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포유강에 속해 있는 동물들 중에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또 식육목에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식육목에 속하는 동물들 중에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들, 그 다음에 고양이과에서 고양이 속에 속하는 동물들, 그리고 고양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양이,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오면 생물을 큰 분류 단위인 개부터 그 다음에 점차 작은 분류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종까지 이렇게 생물을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생물과 B라는 생물이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A라는 생물과 B라는 생물을 짝짓기를 했을 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과 당나귀는 짝짓기를 하면 노새라는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과 당나귀랑 같은 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새는 또 다른 자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짝짓기를 했을 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종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일까요? 생식 능력이 없는 노새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